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편입에서 편입 영어를 가르치는 황서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편입의 A부터 Z까지 편입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또 제가 편입 합격생 출신이자 편입 영어를 7년째 가르치고 있는 편입 영어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편입 정보 영상보다도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학교에 시험으로 입학하는 방법은 일단 수능이랑 편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편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왜 재수가 아닌 편입을 준비했는지를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정시 파이터였는데 수능 날 그날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떨려가지고 이과생이었는데 수학 정답을 싹 밀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진짜 너무 컸는데 편입은 여러 학교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을 선택한 게 제일 컸고요. 또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막 많은 건 아니지만 또 나이가 막 어린 것도 아니었어서 수능을 다시 봐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편입은 또 3학년으로 곧바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점도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능은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데 인문 편입은 편입 영어 한 과목만 준비하면 돼서 부담이 좀 적은 느낌이라 그것도 좋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다는 점, 곧바로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 편입 영어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된다는 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영어는 공인영어만 가지고 뽑는 학교의 수가 별로 없어서 준비생 대비 TO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공인영어 성적 이외에도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서 합격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공인영어를 아예 대비하지 않기에는 공인영어를 보는 학교들이 좀 아까울 수도 있고,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편입영어로 시험을 보는 전형이긴 하지만 공인영어 성적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인영어 점수를 따놓을 수 있다면 따놓는 걸 추천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공인영어 점수를 따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토익을 먼저 따놓고 편입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를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 토익보다 편입영어의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편입영어를 준비하면 토익이 다 커버가 가능하지만 토익으로는 편입영어 커버가 안 되고 또 스킬 위주의 강의가 많아서 편입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가성비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편입영어 공부를 먼저 하면서 해석력이랑 어휘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끌어올려졌을 때 한 여름방학쯤 토익에 응시해보고 한두 달 바짝 대비해서 점수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일단 인문계는 편입영어만 준비하면 되고 또 자연계는 편입영어와 편입수학을 함께 준비해야 돼요. 물론 편입수학만 보거나 전공 과목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학교들이 많진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두 가지 과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문이냐 자연이냐는 과목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결국 지원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연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1년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수학 공부량이 많아지고 이 비중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부터 여름 때까지는 영어 공부 비중을 훨씬 더 좀 많이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안정적으로 60점대 이상의 점수를 다져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한양대나 성균관대 같이 이렇게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하시려면 사실 영어를 좀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학교가 목표라면 대략 한 70점대 정도의 성적을 다져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일반 편입은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위가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또 학사 편입은 대학교 4학년 학위가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그래서 학사 학위 취득이 더 어렵기 때문에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더 낮고요. 또 비율상 유학생들이나 인서울 학교 재학생들이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최종적인 합격 컷이 학사 편입이 한두 문제 정도 낮은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학사가 낫냐, 일반이 낫냐 하면 당연히 학사가 낫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합격 컷에 간당간당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애초에 베이스가 좀 많이 낮아서 올려야 하는 영어 점수가 엄청 많다면 이 학사 학위를 딸 시간에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의 공부 베이스와 시작 시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고대는 공인영어와 편입논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원래 상위권 학교 재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논술 공부를 해봤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어도 어느 정도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병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병행하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지 않다면 그냥 편입영어만 준비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렵긴 어렵죠. 그렇지만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만큼 가치가 굉장히 큰 시험이고 또 가치가 큰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자들도 더 몰리고 그에 따라 난이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워서 뭔가를 도전하지 못한다면 평생 가치 있는 것은 손에 넣지 못하게 되겠죠. 또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경쟁률 걱정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 이꼴 실제 경쟁률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허수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수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합격시키면서 내린 결론은 실력이 되면 붙는다예요. 그래서 경쟁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붙을 실력이 되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률은 내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늘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루빨리 공부를 시작하시면 합격에 보다 한 걸음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을 거고 또 더 많은 도전을 하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영어 시험은 대체로 4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또 60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문항 구성이나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또 학교별로 시험을 따로 본다고 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편입영어라고 하는 것은 한 과목인 거고 또 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이 살짝씩 달라도 범위는 사실 모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희망하든 공부 방법도 다 똑같은 것이고요. 마지막 파이널 시기 때만 학교별로 문제를 풀면서 유형이나 문제 구성 등의 좀 특징적인 부분만 추가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입영어 시험이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어휘력, 독해력, 구조화 능력, 추론력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00점 만점의 시험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휘력이 제대로 갖춰지면 60점 이상, 독해력이 갖춰지면 70점 이상, 구조화 능력이 갖춰지면 80점 이상, 추론력이 갖춰지면 90점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 점수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앞의 능력이 갖춰져야 결국 뒤의 능력들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고득점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휘력, 독해력뿐만 아니라 구조화 능력과 추론력까지 제대로 길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합격것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학교마다 또 그 해마다 난이도나 유형이 천차만별이라서 좀 일률적인 점수로 이야기 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설명드린 갖춰야 되는 이 능력치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 70점 중후반 정도 돼야 인서울 합격이 가능하고 또 80점대 정도는 돼야 중위권 이상의 합격이 가능하고요. 또 90점대 정도가 돼야 이제 상위권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편입영어의 영역이라고 하면 한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휘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 1대1로 한국말 뜻을 매칭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좀 본질적인 이미지를 제대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서 외국인이 한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붙다라는 단어를 공부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붙다가 우리나라 말로 어떤 상황에서 또 많이 쓰죠? 일단 첫 번째,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이는, 그쵸? 그러면 스틱, 뭔가 이렇게 붙이다, attach의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함께 어울려 붙어 다니다, together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싸움을 붙이다, 이런 fight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불을 붙이다 라고 하는 이런 fire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왜 하죠? 학교에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에 붙다라는 뜻의 패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이 우리나라 말 공부를 하는데 방금처럼 fire, fight, together, pass, stick 이렇게 외우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중에 그 5가지 뜻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보통 대표 뜻으로 막 한두 가지 정도만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인지 입장을 바꿔보면 사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붓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붓다의 본질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착 하고 붙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내가 친구랑 붙어 다닐 때도 쓰는 거고 이 시험에 붙을 때도 쓰는 거고 내가 뭔가를 붙일 때도 쓰는 거고 불을 붙이는 것도 우리 가스불은 붙이다고 안 하고 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냥불을 붙일 때 붙이다라고 쓰는 거고 또 싸움을 붙이는 것도 서로 막 이렇게 주먹이 탁 치니까 그래서 싸움을 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이미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도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에는 그런 이 단어 뜻의 나열을 각각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 본질적인 이미지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보다 잘 학습하실 수 있고 어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논리나 독해 문제를 푸실 때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법 영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 문법의 양은 사실 너무나도 방대한데요. 하지만 이 문법의 10%에서 문법 문제 90% 이상이 출제가 돼요. 따라서 주요 출제 포인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가성비 좋게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문법은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변별력은 거의 논리와 독해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는 이 안 나오는 거의 한 10% 이하로 나올까 말까 하는 이 나머지 90%를 공부하는데 좀 힘쓰는 것보다는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이 10%를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는 논리와 독해에 투자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논리인데요. 논리는 사실 그냥 짧은 독해라서 독해랑 똑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조금 독해랑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논리는 어휘력도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항상 이 동의어와 반의어의 관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의어, 반의어 테마가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편입영어의 하이라이트죠. 독해인데요. 이 독해의 핵심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 편입영어에서 출제되는 독해 지문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아주 잘 쓰여진 글들만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글쓰기 원칙 중에 대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한 단락의 내용은 하나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면 단락을 나눠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단락에 하나의 핵심 내용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주제문이 보통 단락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장 내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주제문을 딱 잡으셔야 되고요. 주제문이란 키워드 플러스 중심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이 주제문을 딱 잡고 마지막까지 하나의 내용으로 쭉 연결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단락을 다 읽었으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쭉 연습을 해주시면 독해 훈련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단기간에도 많은 실력과 점수 향상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특히 제가 이제 중앙대 시험을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독해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연습을 했다 보니까 이 중앙대가 이 단락이 여러 개로 구성된 장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각 단락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을 탁탁탁탁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핵심 내용에서 문제가 딱 하나씩 탁탁탁탁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풀었더니 실제 시험장에서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잘 풀어서 마지막에 두 지문, 그러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35분이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5분 만에 다 푼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35분 동안 아주 여유롭게 나머지 두 지문 풀고 딱 시험을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독해 과정으로 제대로 독해 훈련 해주시면 정확도는 물론이거니와 속도까지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문제가 또 어디서 나올지까지도 다 보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은 일단 대체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이 시간만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시간 곱하기 방향 곱하기 집중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즉 시간뿐만 아니라 이 방향과 집중력도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특히 이 중에 방향이 올바르게 돼서 공부가 잘 돼야 이 집중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방향이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이 방향이 잘못되면 결과 자체가 이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시간이 좀 부족해도 방향이 제대로 잡힌다면 부족한 시간을 좀 커버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지를 결정하는 데에서 사실 이미 편입 합격의 당락이 크게 좌우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예 안 나온다면 그건 99% 방향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는 혹시 모를 운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편입영어 공부의 8할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에요. 편입영어는 결국 암기 과목이 아닌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고, 또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 방향이 잘못되기 쉬워서 소위 말하는 삽질하기가 정말 좋은 시험인데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몇 년 내내 내리 준비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입시는 가능한 빠르게 끝내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강사가 이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독학보다는 인강이든 학원이든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학원이나 인강이나 이 방식 자체보다는 일단 강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강사는 그냥 일타 강사도 아니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의 강사도 아니고 그냥 내 편입영어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준비시켜줄, 그래서 내 공부 양과 시간을 가장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그 선택에 좀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사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OT들 들어보시면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강사님의 수업을 직접 들으실 수 있다면 학원에 다니고, 그럴 수 없다면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어느 시기에 보시든지 간에 항상 마음속에 좀 품고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보통 이런 불안감이 이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제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낼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거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편입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최단기 고득점 합격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편입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 편입 상담을 돌아다녔을 때 모든 학원들에서 저보고 안 된다, 내년에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왜 안 되냐? 어차피 올해 시험을 볼 건데 그냥 공부해서 일단 해보면 되지.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3개월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까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시험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끝에 꼭 기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지원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 편입 시험을 보고 싶은 학교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재학생 기준으로는 이수학점이 최소 65학점 이상은 되셔야 하고요. 학교별로 68학점, 70학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좀 요 수료 조건은 좀 잘 체크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적대랑 학점은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편입 합격한 동기들을 봐도 막 학점이 2점대부터 막 3점대, 4점대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다음에 전적대 역시 인서울 학생들도 당연히 있지만 지방대, 전문대 또는 순수 학은제 출신까지 정말 다양해서 이 부분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항상 바꿀 수 없는 것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 즉 영어 점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이 시험 자체에도 맞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방향에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일단 제가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컴퓨터 공학 쪽을 전공을 했다가 저는 지금 이 일반 인문으로 편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동일계가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동일계가 조금 더 뭐 유리하거나 그런 학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편입 중에 이 인문 편입에서는 이 동일계인 게 크게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영어 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좀 어린 학생들이 편입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게 정보를 잘 알아봐서 이 편입 연령대가 내려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20대 한 중후반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시험을 보고 또 이후에 제 후배들을 봐도 막 30대, 40대이신 분들도 이렇게 편입 합격해가지고 입학하신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걱정은 정말 절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면접이랑 자소서도 이제 서류에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마찬가지 영어 점수가 일단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근데 살짝 뭐 점수대가 비슷하다. 그랬을 때는 면접이랑 자소서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이 편입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인지 나의 다른 학생들과 점수대가 많이 벌어진 상황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영어 점수가 압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많이 노력을 하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격증이나 대외 활동은 그냥 아주 부수적인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응시하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응시하실 수 있는데 학교별로 좀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한 개밖에 못 쓰겠죠. 갑자기 막 몸이 두 개가 돼서 시험을 두 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서는 원하는 만큼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서비는 한 번 응시하실 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편입의 A부터 Z까지 꽤나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 드려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Q&A 영상이나 또는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 영어 공부를 위해서 편입 영어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분들 다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우리 시원스쿨에서 보다 본격적인 강의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서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원스쿨에서 만나요. 네.